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1%대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PC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도 보여지고 미국 의회도 좀 셧다운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한 미증시도 짧게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일단 PC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0.1%, 이제 코어랑 헤드라인 지표 모두 다 0.1%가 좀 하회를 했는데 일단 컨센에 좀 부합하기만 하더라도 일단 이 우리가 좀 12월 때로 확인됐던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에 관련된 어떤 명분을 주기에 좀 충분했었는데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 내려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어지는 포인트에서 뭐 내년도에 금리 인하 점도표, 뭐 사회에서 이해로 좀 축소가 됐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향후에 좀 완화된 어떤 금리 정책의 어떤 스탠스 변화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이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오스틴 뭐 골스비 총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윌리엄스 총재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관련된 가능성도 좀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가 과열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물론 11월 CPI 그리고 PPI 지표가 상회됐던 부분들 이게 연준의 어떤 이 금리 인하의 어떤 정책 기조 변화에 어떤 명분으로 좀 작용했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선행 지표로 좀 반영이 되면 12월 CPI라든가 PPI가 소폭 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다소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금요일 증시에서는 일부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주가 조정 부분들이 좀 일부가 좀 있었고 이런 영향들은 조금 더 어떤 완화된 어떤 기조에서 흐름들 좀 주시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PC 지표가 좀 컨센보다 좀 내려갔던 점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비둘기 옷을 입은 매, 파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히려 여는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타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미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는 네네.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네. 타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일단 금요일 날은 반등이 좀 있었는데 오후장 미국 증시의 이제 장 후반을 좀 기점으로 봤을 때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근데 크게 좀 우려스러운 포인트는 좀 없었던 게 20일 경우에는 선물 만기일. 그래서 이제 기술주가 최근에 좀 강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수급 기조가 조금 좀 다르게 좀 나타내지만 테슬라 같은 종목들 일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좀 M7 종목들의 어떤 수급은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셧다운 우려감들이 사실 장 후반에 좀 일부 수급 악화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좀 있었지만 이게 사실 뭐 주말 새 다시금 임시 예산안이 좀 통과됐던 부분들 이거 보면 충분한 좀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말까지 미국의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급 흐름을 좀 일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뭐 소프트뱅크 뭐 손정희 회장과 최근에 인터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또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친화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4대 정책을 좀 제시를 했던 부분들,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물가 안정화, 그다음에 증시 부양,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이제 에너지 물가를 좀 동원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부흥을 좀 이끌겠다. 근데 이 부분은 선행해서 바라봐야 될 게 환율이 강해서는 안 되고 약세 기조를 보여야 된다는 측면인데 뭐 공교롭게도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구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했고 여기에 이 강달러 기조가 약세로 좀 전환됐다는 점은 좀 다소 긍정적인 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미국 증시를 좀 바라볼 때 최근에 어떤 조정폭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본격적인 어떤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일부가 좀 있는데 사실 이제 ADR 지표라고 해서 기술적 지표상에서는 지금 미국은 과열권은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유의를 좀 해야 되는 포인트는 좀 맞지만 그래도 수급의 연속성들은 트럼프 집권 일기 초기였던 2016년도와 좀 대비했을 때 연속성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은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수급의 양상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급의 연속성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를 중심으로 수급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 하나씩만 짚어보자면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마이크로소프트는 0.1% 빠지는데 그쳤고 엔비디아는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띠고 있는 미증시였었는데 우선 메타는 1% 그리고 테슬라 그동안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분위기가 연이틀 3거래일 내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3%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네. 아직까지 최선호주 중에 하나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테슬라 내년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제가 가장 선호하는 탑픽이 사실 저도 이제 테슬라인데 네. 이게 미국의 어떤 가장 큰 정책 수혜를 좀 받고 있고 이제는 뭐 전기차 캐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스페이스X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이 각각의 이제 회사별로 주체가 좀 다르죠. 스페이스X는 사실 뭐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저 수장으로 있는 그런 회사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좀 감안했을 때 충분한 테슬라의 어떤 이 수급적인 버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자율주행은 사실 뭐 미국에서 다음 달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좀 하게 되면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정책은 현실화될 수 있는 기대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율주행은 두 가지 규제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충돌 사고에 관련된 의무 보고에 관련된 규제를 전면적으로 좀 폐지하는 것. 두 번째는 완성차 업체들의 연간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양산 제한 대수에 그러니까 연간 2,500대 정도로 좀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10만 대나 20만 대 이상으로 좀 상회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생각하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이 서비스라든가 좀 상용화는 조금 더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기대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좀 테슬라가 좀 될 수 있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뭐 400달러를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뭐 가장 큰 단기적인 목표가가 한 410달러까지 좀 전시가 됐다가 이 부분 좀 이미 좀 상회를 좀 했었고 최근에 뭐 사모펀드사에서는 한 600달러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500달러까지에 대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어떤 흐름들은 선물 만기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조정 여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좀 CS2025 같은 그런 이벤트들이 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가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421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약 80달러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짚어보고 싶고요. 엔비디아도 그동안 고공행진하면서 다만 이제 고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있었던 수급이 브로드컴으로 옮겨가는 양상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년도의 탑픽은 브로드컴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주문형 반도체, ASIC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 특히나 사이클 관점에서는 일단 뭐 D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의 경우에 범용 반도체 가격은 뭐 3분기를 기점으로 평균적인 뭐 ASP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좀 하락하는데 일단 고사양 부분이었던 DDR5라든가 4의 경우에도 4분기를 기점으로 한 평균 가격 한 15%에서 20% 정도 좀 하락이 했고 이 부분은 1분기까지 좀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AI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매출에 관련된 비중도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라든가 마이크론이 최근에 좀 발표했던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이 HBM 관련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정도 상향이 됐죠. 다만 이번에 가이던스가 좀 축소됐던 부분들은 AI 모멘텀들이 쇠퇴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부분보다는 범용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이 수익 지표 악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우려 요인이 좀 됐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것이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좀 노이즈가 됐던 부분들이 블랙엘에 관련된 양산이 내년도 2분기에서 또 3분기로 대량 양산 시점들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노이즈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커스텀 반도체가 시장이 화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뭐 애플이라든가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같은 그런 기업들의 자치적인 어떤 칩 개발을 선회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마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위탁 개발 그런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부각됐던 점. 이 부분은 현재 AI의 모멘텀의 독주 체제를 좀 형성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사실
현재 어떤 점유율보다 점진적으로 어떤 점유율을 좀 하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일부가 좀 반영이 됐는데 뭐 아직까지 저는 한 5년까지는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 과점 이상은 50% 이상의 시장 선점은 계속해서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커스텀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어떤 캐파들을 현재는 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어떤 지표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AI 모멘텀들이 특정되지 않고 빅테크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젠슨 왕 CEO가 좀 이런 얘기를 했죠. 전체적인 AI 칩의 글로벌 침투율은 한 9% 정도. 그렇다면 아직 91%라는 그런 갭들이 남아있지만 이젠 이 부분은 발열 이슈라든가 기술의 고도화 점 또는 뭐 AI 관련된 업데이트라든가 기술이 계속해서 좀 선행해서 가야 된다면 아직 도래됐다는 것들은 우리가 체감했을 때 뭐 일부 가전이라든가 IT 기기에 좀 탑재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들 좀 적용하기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그런 여러 관점이나 산업 수혜를 좀 예상해 보면 AI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 좀 보시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나왔던 뭐 고점론이라든가 거품론은 저는 뭐 일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여력을 다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어떤 주가의 상방 요인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